돼지의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현재 국내 최장 기록인 43일을 갱신하고 50일 넘게 생존 중입니다. 원숭이에게 돼지의 각막과 피부를 이식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인간과의 이종 간 장기 이식도 가능하게 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윤익진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원숭이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하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원숭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수술 전보다 식사량이 좀 줄고 체중이 약간 감소한 것 외에는 비교적 건강하고요. 검사사항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복부에 이식한 돼지 심장은 여전히 잘 박동하고 있고 원숭이의 활동성도 좋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돼지 심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전의 시도는 어땠고 또 이식받은 원숭이가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네, 건국대병원과 축산과학원이 한 팀이 돼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종 장기 이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9차례의 이종 심장 이식 실험과 5차례의 이종 신장 이식 실험, 2번의 이종 췌도 이식 실험과 2번의 이종 부분 각막 이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 출혈, 감염 등으로 조기 사망한 것을 제외하면 2주 이상 생존한 경우가 전체 절반 정도 됩니다. 최근 들어 점차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식받은 원숭이가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원인은 이식한 장기가 거부 반응 등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나 면역 억제를 받고 있는 원숭이에게 감염이 발생했을 때, 감염은 아니지만 염증성 반응이나 혈액 응고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식된 돼지 심장이 면역학적, 비면역학적 이유로 멈추게 되면 이식받은 원숭이도 잘 생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성공한 이 돼지의 심장, 이걸 이식받은 원숭이가 50일 이상 생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네. 생존했다는 건데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식 후 장기가 2, 3개월 이상 생존했다는 것이 이후 인간에게서의 임상시험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최소 생존이 대다수가 3개월 이상 생존했을 때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기 시작하여 국제적 수준의 이종 장기 이식 성적에 진입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돼지의 경우 보다 향상된 형질 전환이 보다 나은 장기 이식 성적과 연관된다고 조심스럽게 가정하게 되었고요. 아직 국제적 수준에 비해서 이종 심장 이식 성적이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이종 간 장기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인간과 그 돼지 같은 서로 이제 저희가 이종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종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항체가 이미 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런 조치 없이 이종의 장기를 이식하면은 즉각 그 장기는 항체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초급성 거부 반응이 극복되었다고 해도 이종 간 이식에서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종 이식에서 볼 수 있는 급성 반응보다 훨씬 심한 급성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급성 거부 반응 유발과 관계 있는 유전자도 조절을 해서 급성 거부 반응이 안 생기거나 생겨도 약하게 올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종 간의 장기 이식에도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종 간의 장기 이식은 훨씬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과정에서 이런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네, 앞으로 거부 반응이 없을 거라는 걸 보장한다기보다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사람 장기와 비슷한 크기, 형질 전환이 많이 연구되고 용이하다는 이유와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좀 적다는 이유가 이종 장기 이식 공유 동물로 이제 돼지가 확정된 이유였고요. 이번 이식 공유 동물이었던 돼지 미드미는 초급성 거부 반응과 급성 거부 반응에 대해 보호 기능이 있는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는 돼지로 형질 전환이 되어 있지 않은 야생 돼지는 물론이고 가일 유전자 하나만 제거된 형질 전환 돼지보다 이러한 거부 반응이 훨씬 덜 생길 거라고 기대되었던 돼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필요한 형질 전환이 무엇인지 보다 결정적인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믿음이가 어떤 마지막 결정적인 돼지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의 개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뭐 발걸음을 뗐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이번 연구에서 돼지의 각막과 피부를 이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연구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원숭이들은 건강하게 있습니까? 일단 뭐 피부 이식을 한 원숭이가 큰 문제 없이 생존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피부 이식은 저희 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피부 이식의 경우에는 면역학적으로 보다 향상된 돼지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더 성공해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막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부분 각막 이식으로 금년에 2건 시행했는데요. 1차적으로 시작했던 각막 수술의 경우는 이제 90일 정도 지나서 이제 동물은 가일 유전자 하나만 제거된 돼지에서 이식한 건데 혼탁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각막을 적출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식한 각막은 이제 이번 믿음이에서 얻어진 그 각막을 다른 원숭이한테 이식한 건데 현재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각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각막 이식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형질전화 돼지를 이용해 사람에게서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각막 이식 후에 스테로이드 점화액 정도의 면역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면역 억제를 해서 각막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막이나 쇄도 같은 그 이식은 우선적으로 이종 이식으로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막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간의 이종간 장기 이식 얼마나 가능하게 될까?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가능한 날은 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로 과학적 기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종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것이 치료의 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한테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구분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췌도, 각막 등이 곧 임상 시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심장이나 심장 등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임상 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곧 실용화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은 없는지, 뭐 진짜 효능은 있는지 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진입할 단계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이후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실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기술적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좀 윤리적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현재 임상 적용 첫 번째 목표로 이 췌도 세포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췌도 세포가 어떤 건가요? 췌도 세포는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말하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발생하는 당뇨병에 대해서 췌도 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췌도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람 사이에서도 췌도 이식이 이루어지지만 충분한 췌도 세포를 사후 기증자로부터 얻기 힘들기 때문에 활성화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췌도는 세포이기 때문에 장기 이식보다 복잡한 문제가 적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식한 췌도 세포가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도 이식받은 사람이 같이 사망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돼지의 췌도를 원숭이에 이식하는 실험에서도 비교적 좋은 생존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법이 계속 연구되고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면역 억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캡슐화 췌도 이식 같은 그런 방법 등이 빠르게 임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국내 이종 장기 이식 분야 연구 수준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종 장기 이식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을 포함한 유럽 몇 개 선진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형제전 돼지를 만든다든지 그와 관련된 기초 연구 같은 거는 이미 세계적 수준과 경쟁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연구에 필수적인 영장류 동물 실험은 저희가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거의 없어서
제 기대는 향후에는 보다 활발하게 경쟁하고 서로 자극할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형질 젖는 돼지를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영장류 이식 모델에서의 성과를 검증하면서 이식된 장기가 보다 오래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치료가 무엇인지 찾는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폐나 간처럼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질 젖는 돼지를 이용한 영장류 실험도 앞으로 확산해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번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많은 과학자들에게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윤익진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